이번 시간에는 광합성에 대해 공부를 해보자. 광합성이라 함은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하여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한다. 이 광합성은 식물의 잎에 있는 엽록체라는 곳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광합성의 반응식을 한번 적어본다면 광합성은 식물이 엽록체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빛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과 같은 양분과 산소를 생성하게 된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본다면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한데 물은 뿌리에서 흡수한 후 줄기의 물관을 타고 잎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산화탄소는 잎의 기공을 통해 흡수된다. 그리고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포도당은 덩치가 큰 녹말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 밤이 되면 설탕으로 전환되어 체관을 타고 몸의 각 부분으로 이동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 이때 사용되고 남은 양분은 저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광합성을 못하는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산소는 식물 호흡에 이용되고 남은 것은 잎의 기공을 통해 방출된다. 그러면 다른 생물들이 이 산소를 호흡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잠깐 물관과 체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다면 줄기에 있는 물관은 물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통로이고 체관은 양분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통로이다. 그리고 이 물관과 체관을 묶어서 관다발이라고 한다. 꽃이 모여 있으면 꽃다발이라 하듯이 관이 모여 있으므로 관다발이라고 한다. 이 관다발이 바로 잎에서는 잎맥을 형성하게 된다.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를 표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중에서 공기 중에서 잎을 통해 흡수되는 것은 이산화탄소였으며 뿌리에서 흡수되고 물관을 타고 이동하는 것은 물이었다. 그리고 엽록체에 있는 녹색 색소인 엽록소에서 빛을 흡수하게 된다. 그래서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이어서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산물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광합성 결과 처음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포도당이었다. 이 포도당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덩치가 큰 녹말로 바뀌어 엽록체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밤이 되면 설탕으로 전환되어 체관을 타고 몸의 각 부분으로 이동한다고 했다. 그리고 광합성 결과 산소가 생성된다고 했다. 산소는 식물체의 호흡에 사용이 되거나 공기 중으로 방출이 되고 공기 중으로 방출된 산소는 다른 생물의 호흡에 이용될 수 있다. 이어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광합성 산물을 실험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자. 물이 담긴 비커에 금정말을 넣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3시간 정도 둔 후 금정말의 잎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자. 그러면 잎의 세포 안에 초록색을 띠는 작은 알갱이 모양의 엽록체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금정말의 잎을 에탄올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고 물중탕으로 가열을 하자. 그러면 엽록체 속에 있는 녹색 색소인 엽록소가 에탄올에 녹아 잎이 탈색되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실험에서 엽록체의 색깔 변화를 잘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탈색시킨 금정말의 잎으로 만든 현미경 표본에 아요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고 현미경으로 관찰을 한번 해보자. 이때 사용하는 아요딘화 칼륨 용액은 녹말을 검출할 때 사용하는 시약이다. 아요딘화 칼륨 용액이 녹말과 만나게 되면 청남색으로 색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록색의 알갱이 모양의 엽록체가 에탄올로 탈색을 시킨 후 아요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 보면 엽록체가 청남색으로 관찰이 된다.
이 사실을 통해 광합성 결과 녹말이 생성되고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둠 상자에 하루 정도 둔 금정말로도 같은 실험을 반복해보자. 금정말을 어둠 상자에 넣어두게 되면 금정말은 빛 에너지를 받을 수 없고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녹말이 생성되지 않게 되고 아요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도 색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실험을 통해서는 광합성에는 반드시 빛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를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BTB 지시약에 대해 알아본다면 BTB는 산성에서 노란색을 나타내고 중성에서는 초록색을 나타내며 염기성에서는 파란색으로 색깔 변화가 나타나는 지시약이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용액 속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용액은 산성이 되고 BTB의 색이 노란색으로 변하게 된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사이다 콜라를 탄산음료라 한다. 사이다 콜라 등은 물에 이산화탄소를 녹인 용액으로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게 되면 탄산이라는 산성물질이 생성되고 용액은 산성이 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녹인 사이다 콜라와 같은 음료를 탄산음료라고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실험에 들어가 본다면 청색의 BTB 용액이 황색이 될 때까지 날숨을 풀어넣어 주자.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으므로 청색의 BTB 용액을 황색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든 황색 BTB를 가나다 3개의 시험관에 나누어 넣고 다음과 같이 장치를 하고 창가에 놓아두자. 가 시험관의 경우는 그대로 황색의 BTB를 담아두고 나의 경우는 황색 BTB에 금정말을 넣어주고 다 시험관에는 금정말을 넣고 은박지로 감싼 다음 창가에 놓아두고 시간이 지난 후 3개의 시험관의 색깔 변화를 관찰해 보면 사진에서 보여주듯이 가의 경우는 그대로 황색을 유지하고 있고 나의 경우는 청색으로 색깔이 변하였으며 다의 경우는 은박지를 열어보면 그대로 황색을 유지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 시험관에 황색의 BTB 용액이 청색으로 변한 이유를 생각을 해본다면 나 시험관에는 금정말이 들어있고 금정말이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게 되고 광합성을 하기 위해 시험관 속에 CO2를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BTB 용액 속의 CO2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산성이었던 BTB 용액이 음기성으로 바뀜으로써 BTB의 색이 황색에서 청색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추가로 좀 더 설명을 해본다면 나 시험관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BTB 용액 속에 CO2의 농도는 감소하고 산소 O2의 농도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나 시험관에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건 맞는 사실이지만 BTB 색깔 변화는 CO2 농도 감소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다 시험관에는 금정말이 들어있긴 하나 우리가 시험관을 은박지로 감삼으로써 금정말이 햇빛을 받지 못하게 되고 광합성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색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실험에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간다면 가나다 3개의 시험관 중에서 광합성이 일어난 시험관을 고르세요 하면 나를 고르면 된다. 거기에 반해 호흡이 일어난 시험관을 고르세요 하면 다만 고르면 안 된다. 식물, 동물과 같은 생물들은 항상 호흡을 하고 있으므로 호흡이 일어나는 시험관을 고르세요 하면 나와 다 둘 다 골라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정리를 해보면 이 실험을 통해서 광합성에는 빛과 이산화탄소 CO2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잘 기억해 주기 바라며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리고 광합성 결과 생성된 기체 역시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금정말을 두면 금정말이 광합성을 하게 되고 광합성으로 기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발생한 기체를 모아서 향의 불꽃을 이 기체에 가까이 가져가 보자. 그러면 향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걸 관측할 수 있다. 물질을 잘 태우는 성질이 있는 기체는 산소이다. 그래서 향이 다시 잘 타오르는 걸 보고 우리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여 산소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였고 그리고 엽록체 안에 들어있는 녹색의 색소는 엽록소라고 한다. 구분을 해주고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빛에너지가 필요했다.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물질은 포도당과 산소이다. 이때 포도당은 녹말로 전환되어 잎에 저장된다고 했다. 잘 기억해 주기 바라며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